혈류도 바로 좋아지니까 마치 뭐 배산 임수처럼 명당 자리를 네, 또 명당 자리를 찾아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 시기 제일 좋은 자리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임신 확인되고 나서 저는 항상 확인하는 게 엽산 계속 드시고 계신지를 확인합니다. 신경관 결손 예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비타민 B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칼슘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아기 발달이나 이런 데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유지하시도록. 배아 이식 후에 힘을 줬는데 배가 땡겨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선생님? 일단은 신선 주기냐 동결 주기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신선 주기에는 아무래도 난소를 저희 우리 병원에서 이제 과자극을 시킨 경우니까 혹시나 이제 배 안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도 조금 배가 많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배가 아프고 조금 열이 나는 것 같고 혹시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진찰을 한번 받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동결 주기고 약간 그렇다 하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에 힘을 안 주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굳이 억지로 힘을 주실 필요는 없는 거고 예를 들면 변비가 심하거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뭐 힘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좀 유산균 같은 거 좀 드시고 식이섬유라든지 아니면 물을 좀 많이 드신다든지 해서 변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으로 좀 권장드립니다. 그렇죠. 네. 간혹 이제 뭐 난임이나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아니면 본인의 어떤 질환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 항응고제 이런 부분들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아 이식 후에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약들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병이 있는데 약을 먹는다고 하면요, 그 상황을 봐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임신 중에 아스피린을 먹는데 출혈이다 그러면 대부분 중단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그때 복용하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급을 조절한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출혈이 있는데 계속 먹으면 안 되고 그냥 그럼 물어보지 마시고 중단하시고 바로 병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산모분도 그러고 배아 이식 후에 설사를 가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설사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라는 그런 기전이니까 결국엔 배 안에 어떤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장이랑 자궁은 사실 가깝지 않아요. 그런 염증 증상이 조금 지속되거나 할 경우에는 자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거나 하면 일단 내원해서 말씀을 하시고 과도한 설사나 자궁 수축이나 이런 부분들 유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부드러운 음식, 죽이나 물이나 이런 부분들로 조금 다스려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식사를 약간 제한하면 괜찮아지죠. 그리고 영양은 뭐 영양제 받으시거나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음식을 제한하면 더 이상 설사는 별로 안 나올 거라고 좀 봐요. 이식하고 난 다음에 수영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뭐 족욕이나 반신욕을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근데 혹시 최근에 뭐 한 10년 이내 수영장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수영장을 가끔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수영을 물살 하나 안 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부드럽게. 아, 고수님들이 또 네. 물게야 막 이런 정도 느낌. 네. 그런 정도로 수영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다면 하셔도 돼요. 수영장에 가면 아무래도 좀 물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염증이 생길 위험도 있고 또 숨차게 운동하다 보면 몸이 힘들어지니까 무리하지 않는 한에서는 하셔도 된다.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걷는 정도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족욕도 혈관에 착상되는 혈관에 혈류를 올리는 거예요. 좋긴 한데 너무 오래 하면은 어떻게 돼요? 탈수가 되면서 어지러워요. 10분, 20분 정도가 전 적당하다고 말씀드려요. 또 카페에 많이 올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시술하고 나면 바로 궁금하죠. 다른 분은 3분 만에 이식했다는데 나는 10분 걸렸어요. 아,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시간의 차이가 왜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이제 자궁이 어떤 꺾인 정도라든지 자궁의 모양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길을 찾는 과정에서 자궁 길이 좀 굉장히 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뒤로 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길이 굉장히 뭐 좁은 경우도 있고 그런 길을 찾는 과정이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시간이 아무래도 이식 시간이 좀 길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임신 성공률이랑 이제 그 연구를 한 논문에서는 뭐 시간이랑 크게 상관관계는 없다. 임신률이 그렇게 일단 결론이 되고 있긴 하고요. 일반적으로 한 뭐 5분 정도 뭐 안짝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분에서 10분 정도 안에서의 차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결과물의 차이는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험관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스트레스 요인을 좀 조절하라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이 손은요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눈도 움직일 수 있고 고개도 움직이죠. 근데 내부에 있는 장기, 위장이나 대장이나 소장이나 자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감정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많이 올라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꽉 쥐고 있는 현상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이가 침투를 못할 수도 있고 착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기면 잠깐 장소를 바꿔서 숨을 크게 쉬어보시라고 그래요. 딥브리딩 하죠. 애플워치에도 그런 게 있죠. 네. 그렇죠. 1분만 해도 정말 확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는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다 좋은데 왜 착상이 안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좋은 배아를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넣어드려도 약간 착상이 잘 안 되시는 경우 간혹 있어요. 잘 되면 좋긴 하지만 일단 뭐 물어보시면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질정이나 아니면 주사제 같은 이제 드렸던 약을 규칙적으로 잘 사용하셨는지가 일단은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불규칙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확실히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도 자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사제 질정 사용 얘기 드렸는데 사실 신선주기하고 마취 깨고 나서 이 비몽사몽하는 상황을 얘기를 들으면 잘 몰라요. 시험관을 시작하면 내가 쓰는 약,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노트로 적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정확하니까. 네. 의외로 내가 맞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틀리게 쓰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꼭 그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착상력을 높이는 팁 뭐 이런 걸로 또 뭐 유튜브 한가득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일단은 의료진이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환자분들이 일단 챙겨야 되는 부분들로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뭐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게 조금 제일 첫 번째겠고요. 그리고 주사제나 질정 같은 걸 규칙적인 시간에 알람 맞춰서 좀 진행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반복 착상 실패에 대한 피검사 같은 걸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상소견에 초점을 맞춰서 타겟된 치료를 조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항산화제 같은 거 부분들도 적절히 쓰는 게 도움될 수 있죠.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배아 이식을 하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되냐, 직장 휴가 내서 좀 쉬어야 되냐, 며칠 동안 누워만 있어야 되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이식 후에 휴식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진료를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고민을 하는데 찾아보고 연구를 좀 해봤어요. 논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60분 정도면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보고요. 오래 누워있으면 오히려 안 좋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일상생활 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죠. 그리고 누워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다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좀 피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요. 배아 이식을 하고 신선주기와 동결주기에 이식하고 나서 1시간 있다가 그 배아의 위치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걸로. 네. 동결주기는 그런 호르몬 파도가 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동결주기는 배아가 움직이는 확률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신선주기는 의외로 배아가 움직이는 주기가 좀 있어요. 자궁 안쪽에 넣어놨는데 밑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보면 힌트를 얻으면 아 그러면 신선주기 하신 분들은 네. 조금은 더 누워있는 게 필요하다. 초반에 배아 이식도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카페 같은 데 뭐 돛살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이식을 하다 보면 이 자궁 내막에 여기 좀 이식을 하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과학적인 과정에도 이식을 하고 나면 우리 원래는 자연주기도 나팔관이 타고 들어와서 자궁 안에 착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배아가 마치 새 나라를 짓듯이 자기가 제일 착상하기 좋은 데를 찾는 거예요. 이식을 딱 제일 좋은 데 넣으면 안 찾겠죠. 혈류도 바로 좋아지니까 마치 뭐 배산 임수처럼 명당 자리를 네, 또. 명당 자리를 찾아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식이 제일 좋은 자리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배아는 찾지 않고요. 보통 그걸 찾는 과정이 자궁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걸리느냐? 보통 5일까지 걸린다는 말도 있죠. 그거는 한번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기고 그 안에 머물 때는 제가 볼 때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네. 착상에 여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배아 이식 후에 생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어떤 설명을 드리세요? 사실 이게 참 말만으로 조금 지키기가 힘든 거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시고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도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규칙적인 시간에 잘 쓰시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규칙적인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키시면서 관리를 하시고 나면 사실상 하실 수 있는 건 다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집착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출혈이나 이런 부분들 비치거나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일단은 약을 잘 유지하시고 좀 결과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영상 후반부에 가끔 이렇게 임신 성공한 경우를 좀 넣고 싶어 하는데요. 희망을 네. 드리기도 하고. 선생님 최근에 임신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선생님?
일단은 나이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으신데 나팔관이 양쪽 다 좀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 임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가 좀 힘든 케이스였고 시험관을 진행을 해서 좋은 배아 잘 선별해서 넣어드리고 좋은 결과 최근에 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이렇게 이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식하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부부에게 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좀 비유를 좋아해요. 최근에 핫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우산을 주고 가요. 비 오는데. 자기는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서 버스를 기다리죠. 기다리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해맑게 웃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부는 제가 볼 때 딱 그런 기다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최선을 다했고 내 안에 아이가 들어왔으니 내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우산은 이미 줬으니까 부부는 좀 정류장에서 비를 맞더라도 웃으면서 좀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는 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드린 내용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음가짐이신 것 같아요.